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어제는 유독 국내 시장만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또 완전히 반대로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도 조금 의외의 시장 반응이었다면 오늘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무려 3%의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종가가 어제 시초가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었던 네이버는 그래도 하락이 멈춘 모습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양호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기업 쪽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쪽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쪽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10월달은 내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10월달에는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기관만 조금만 매도세가 감소가 된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월 내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는 그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인지 오늘 다행히도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기아,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도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레버리지 상품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LNF하고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모두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개장 직후에는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물론 국내 시장이 끝날 무렵에 나스닥 선물지수도 크게 빠지면서 일정 부분 예상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 초반에 S&P 500이 2% 가까운 낙폭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락분을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보합이 마이너스 0.2%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25%, 그리고 흐름도 굉장히 동일하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현재 1%, 대만은 0.25%. 어제 국내 증시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달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이 바로 어제 개장 직전에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보다도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는 민간 고용 보고서가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까지 두 곳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먼저 선제적으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전월보다 고용이 20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8만 5천 명보다 한 10% 정도? 그 정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역설적으로 시장의 고용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게 연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시장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시장이 그걸 회복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사실 민간 고용 지표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그걸 조금 더 중요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간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노동부의 발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방향성이 맞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고용 보고서는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발표는 또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몇 월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근에도 한 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고용이 좋지 않을 때 시장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어쨌든 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가 고용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럼 지금의 강력한 긴축 기조가 조금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이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게 완전히 부러진다면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만큼은 컨센을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줄 때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부담스러운 재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번에 100만 배럴 감산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보니까 100만 배럴이 아닌 2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를 했고, 이 규모 자체는 지금보다 20배 많은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이었고, 최근에는 주택 가격 쪽으로 그 추가 조금은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뛸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87달러까지 지난 9월 26일 저점 대비 약 15% 정도 일주일 사이에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90달러를 돌파해서 또 한 번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었던 에너지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5%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매달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물가지수에 대한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소 부정적인 재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저는 지금 15%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가격대인 100달러라든지 또 90달러 중반 그 정도만 넘지 않는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또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후행적으로 우리가 지나고 나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의 유가 추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시 안정펀드가 10월 중순부터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검토 중이다, 그 정도 선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10월 중순, 정말 빠르면 다음 주부터 증시안전 펀드 자금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안 펀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까지 진행이 돼야지 더 큰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증안 펀드 자금이 공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주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증안 펀드 가동을 계획을 했었고, 물론 시행까지는 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 직전에 선행적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었던 만큼 이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어쨌든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내만 단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공매도 금지를 했던 것은 글로벌 시장의 기조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던 만큼 단독적으로 국내 시장만 공매도 금지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안펀드의 재가동은 확률적으로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공매도 금지만큼은 확률상으로 조금 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 사례를 봤을 때는 증안펀드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선행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먼저 이루어졌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을 살펴보니까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10월 초부터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 2차전지하고 반도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장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인 LG 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오늘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던 코스닥 쪽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대표적으로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특히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대외 변수로 인한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4분기에는 1년 중에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가장 양호했었던 대표적인 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분기에 접해들었죠. 그리고 10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그리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재료가 발표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정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때문에 필히 이번 4분기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은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영상 댓글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크게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갈아탄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의 손실을 확정짓고 갈아탄 종목도 갑자기 또 빠지면서 그쪽에서도 손실이 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강했던 업종들이 있었죠. 태주 이방원 관련주도 보면 자,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조선주라든지 또 원전 이런 업종들은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린 종목을 정리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을 자칫하다가 상투해서 매수한다면 또 크게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만큼은 내가 단기성 투자 자금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종목을 교체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이 업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대외 변수 그런 것들이 더 크게 한몫을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4분기가 시작이 되었고 10월부터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손실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한 달로서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이런 10월의 긍정적인 기운이 내일까지 이어져서 이번 주는 맑은 시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